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보냈습니다. 오늘은 SD 빌드 다이버즈 RX 제로마루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하나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이긴 했네요. 눈 부분 붙였는데 그거 말고는 안 붙인 상태의 가조립 건프라입니다. 가조립 리뷰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건 저의 건프라니까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스티커거든요. 이걸 붙이려다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서 이걸 깔끔하게 붙인다기보다는 포기를 하고 이 상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원작을 신경 안 쓰고 보면요, 배색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꽤 괜찮아요. 어색하지 않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사이코 프레임 부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유니콘 건담처럼 이런 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메탈 같은 걸로, 닌자들 입는 옷 있잖아요. 닌자들 입는 그 그물 옷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만 칠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해서 가지고 오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박스를 간단히 볼게요. 박스가 CG 모델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런 장갑 두께나 디테일 위치 같은 게 조금씩 달라서 프라모델에 굉장히 흡사하게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아마 CG를 놓고 거기에 덧그리면서 수정을 좀 가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초고퀄리티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좀 채색 같은 건 알록달록해서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설명을 잘 못하죠?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그런 시간입니다. 아야메상의 건담을 보는 시간이니까요. 빌드 다이버즈 재밌게 보셨나요? 마지막 회 부분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동안 보면서 빌드 다이버즈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걸 굉장히 낮춰 놓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평타는 치지 않았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라장이 모빌돌이 되어버렸잖아요. 실제로 프라모델도 모빌돌이라는 카테고리로 나온다고 하는 것 같고, 오즈의 신형이죠. 오즈는 이렇게 계속해서 신형을 투입하는 가운데 윙 건담 쪽에서는 기체가 안 나오네요. 알트론 건담이 어쩌면 여기에 있는 그 타이거 울프가 쓰는 기체 있잖아요. 그걸 파츠를 유용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나오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윙건담 쪽은 나오더라도 혹시 그게 아닐까? 한정이 아닐까? 이게 망토 같은 머플러 부분에 끝자락처럼 되어 있지만 백팩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칼에 이펙트로 쓸 수도 있죠. 큼지막하고 보기 좋죠. 그리고 이 빨간색이 메탈릭으로 사출되어 있거든요. 입자가 근데 굉장히 고르게 되어 있어서, 고른 건 분포에 대한 이야기죠. 곱게 되어 있어서 입자가 안 보여요. 반짝반짝하는 게. 자세히 보면 미세한 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메탈릭인 건 맞는데, 물결 무늬 같은 것도 많이 상쇄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메탈릭 사출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금색 프라모델, 이것도 금색인데 이 금색은 아직 좀 모자라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뭐 이 정도만 되어도 제법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좀 더 주황을 섞어서 좀 진한 노랑으로 갔으면 더 좋았겠죠. 이런 작은 검, 표창 비슷한 이런 검이 있고요. 여기에도 이펙트를 끼워서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손이죠. 닌자 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로 이렇게 투앗 하고 뛰어가는 이런 느낌이지만 빼겠습니다. 반대쪽도 있어요. 더블 비스를 해줄 수 있어요. 아야메 상의 더블 비스. 이거는 무기 같은 거 쥘 때 이렇게 손에 끼우는 손잡이거든요.
그런데 중복되어서 남습니다. 이게 근데 좀 쓸모가 있어요. 이런 데 꽂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꽂아서 아무 의미 없지만 뭐 이렇게 다양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파츠 두 개와 목 부품 하나를 제외하면 남는 파츠는 없습니다.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가격이 약간 높은 편이거든요. 1800엔이 정가인데요. 색분할 같은 건 완전히 잘 재현되어 있진 않아서 스티커를 좀 전에 보셨듯이 뭐 75번이 끝이네요. 개수로 치면 100개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스티커가 있어서 그렇게 재현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SD 건담 치고는 좀 재미있는 구성이에요. 크로스 실루엣이라고 최근 SD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크로스 실루엣이 처음부터 부속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관절 부분이 이미 크로스 실루엣이 끼워져 있어요. 안 끼운 상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끼워서 조립해야 하고요. 보통은 진머리가 달린 크로스 실루엣을 별매로 구입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1800엔에 이런 무장도 다 있고 크로스 실루엣도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가성비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런데 파츠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이 정도. 런너 숫자가 적죠. 그리고 박스를 열어봤을 때 정말로 그 부품만 가지고 SD 건담 하나랑 새 한 마리가 나올까 싶었을 정도로 좀 간소해 보였거든요. 만들어 보면 뭐 이렇게 다 됩니다. 재밌게도. 이런 무기, 그리고 아까 이펙트 무기, 기타 등등 이걸 다 없애고, 이 총 이름이 타네가시마라고 해요. 타네가시마는 일본에 있는 섬 이름인데, 아무튼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총을 일본 타네가시마에서 1500년대일 거예요. 400년대는 고려 시대잖아요. 1500년대에 처음으로 그 타네가시마의 영주가 이걸 샀던가 뺏었던가 샀다고 해야 되죠. 사서 그 동네 대장장이한테 이걸 복제해보라고 해서 짭을 만든 거죠. 그걸 화승총, 일본제 화승총의 시작인데, 원산지가 타네가시마다 보니까 그냥 조총 전체를 타네가시마라고 부르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애니메이션에선가 타네가시마를 맞아서 지각하는 사람이 나오는 애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목을 기억해낼 수가 없네요. 무슨 작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녀석이 늦게 오면서 타네가시마를 맞아서 늦었다고 한마디 하거든요. 지금은 타네가시마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우주개발 무슨 시설 같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뭔가 좀 발사하는 데 특화된 동네입니다. 타네가시마다. 그래서 이렇게 쥐어주면 된다. 타네가시마 라이플 이 풀네임이네요. 그리고 대차륜 회오리 실드 수리검이 원래 이름인데 실드 수리검. 근데 이거 브레이크 블레이드 보면 이걸로 보르크스가 걸어올 때 그 가운데다 던졌더니 맷병기처럼 다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생긴 브레이크 블레이드를 안 보신 분은 보세요. 애니메이션 꽤 재밌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본체. 그리고 이거 새. 이 새 이름은 어떤 하토리? 무장 장갑 하토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장 장갑 하토리. 일본어로는 부소소코 하토리. 이름 이상하죠? 부소소코 하토리. 그리고 얘랑 합체해서 닌토도라는 형태가 돼요. 닌토도. 자, 보세요. 닌텐도가 아니라 닌토도. 닌자의 싸움의 길인 거죠. 나루토죠. 만화책에서는 닌자의 길이라고 쓰는데 그거죠. 그리고 이 칼은 여기에 끼울 수 있습니다. 빈틈이 없는 좋은 제품이죠. 무기를 이렇게 장비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어깨를 돌려서 쉥 하고 뽑는 이런 거 멋있잖아요. 연출적으로 멋있잖아요.
가동 범위는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SD 크로스 실루엣 가동이에요. 이렇게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깨에도 볼 조인트로 되어 있으면서 동체와도 볼 조인트로 볼볼 축볼 손목이 볼이잖아요. 볼볼 축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허벅지가 볼 그리고 회전 그리고 여기 축 그리고 발목에서 볼축 축 이렇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실물을 보면 그게 가장 빠르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어떤 엔터테인먼트로 리뷰는 엔터테인먼트니까 합체를 하겠습니다. 눈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뽑아서 돌릴 수도 있는데요. SD 건담은 저는 예전에는 이 눈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로봇이라고 본 거죠. 근데 지금은 좀 캐릭터적인 느낌으로 로봇이어도 눈 있는 게 괜찮지 않나? 아! 이거 안 했네요. 이 유니콘 모드에서 이거 이렇게 열고 이거 페이스 가드를 올리면 이건 내려야죠. 이렇게 하면 이러면 건담이 되거든요. 이게 이 건담에서 가장 멋있는 형태인데 처음에 이걸 열어놓고 리뷰할 걸 그랬네. 괜히 중간에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놓쳤는데요. 이 상태에서 머플러까지 써야지, 이래야지 가장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나온 아야메상의 건담이잖아요. 아야메상의 건담. 어깨가 빠져버리는. 아야메는 현실에서가 훨씬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체를 하는 좀 상당히 기괴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스타위닝 건담처럼 어느 정도는 변형 기믹을 갖추고 있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것도 뭐 근본적으로는 떼었다 붙였다 하고 있긴 하지만 빌드 다이버즈는 마지막 부분에서 스카사가 너무 멋있게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혼자 뭔가 다 해결해버리죠. 모빌돌도 만들고 그 모빌돌 만든 건 코이치였나? 어쨌든 그게 기능하게 한 게 걔잖아요. 스카사잖아요. 스바로프 기사장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모빌돌을 만든 사람입니다. 스바로프 기사장. 존경할 만한 위인이죠. 뿔을 여기에서 뽑은 다음 이걸 여기에 다시 꽂는 이 쓸데없는 변형 좋습니다. 제법 멋있죠? 그리고 이 경극 가면 같은 이거 여기에 놓고 이게 상당히 중화삘이에요. 그 용자왕 가오가이가에 보면 무술룡신, 경룡신, 강룡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로 나온 걔 거. 그 다음 이 얼굴을 여기에 다시 꽂습니다. 이런 거 빨리 감기로 해도 되는데 오늘 리뷰는 저의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떠들 생각이 없으면 리뷰 안 하니까요. 그냥 이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뚜껑 다시 내립니다. 이 구조가 좀 간단하면서 잘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좀 기사 건담 같은 느낌인데 바이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다음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끼우면 뭐지 이건? 이 상태로 건담이 아닙니다. 이렇게 뭐 백팩이 달린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허리를 빼고요. 허리를 뺀 다음 허리를 중간에 끼우고요. 여기 다시 허리를 끼우고요. 여기 다리를 끼우는데요. 이걸 이렇게 더 씌우는 킷입니다. 마치 트랜스포머 3, 4 컨버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잘 못 끼우고 있는 건가? 왜 안 들어가는 걸까요? 이렇게 끼우는 거겠죠. 모양이 헷갈리지 않으세요? 반대쪽은 헷갈리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영락 없이 헷갈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약간 좀 위에 끼우는 느낌으로 끼웠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변형 트랜스폼 발목을 끼우고 뽑고 끼우고 이거만 계속 하고 있죠. 반대쪽도 끼우고. 그러면 여기서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 무시무시한 이름은 웨폰. 다른 좋은 이름을 지어주었으면 좋았겠지만, 이거 약간 유니콘 건담의 그 빈 매그넘 탄창처럼 생겼지만 새 꼬리 날개 이렇게 꽂고 이펙트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블레이드를 결합하고 끼우는데, 이걸 한 바퀴가 아니라 한 계단 위에 다시 올리고 이렇게 끼웁니다. 그러면 초대형 검, 정식 명칭 웨폰이 되는 거죠. 폼은 그럭저럭 괜찮게 나와요. 웨폰. 뭐 여기에서도 이 무기를 그냥 쓰는 게 낫지 않겠나? 반대쪽은 다네가시마를 끼워주면 됩니다. 가동성, 자꾸 쓰러지네. 가동성은 90도. 다리 프론트 스커트가 없어요. 가동이 안 됩니다. 걸린 상태에서 90도가 안 되는 120도 정도 가동? 120도면 더 많이 움직인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에서 재야지. 30도죠. 제가 30도가 아니지 180에서 이인다 자크 레이 가느라즈 가이테 코이. 이거 컨디션 좋을 때 하면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144분의 1 스케일 HGUC와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펙트를 쓰지 않으면 상당히 좀 짧은 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럭저럭 생긴 건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좀 색분할 같은 게 미흡한 점은 단점인데, 그리고 이 변형? 거의 무슨 뭐라고 빗대기도 힘든, 그야말로 RX 제로마루식 변형이죠. 이거 중국 가면 얼굴로 끼워줄 수 있습니다. 대체 아야메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얼굴을 만든 걸까요? 이거 직접 만든 거잖아요. 풀 스크래치 빌드잖아요. 대체 왜 이런 얼굴을? 현실에서는 전혀 이런 느낌이 아닌데. 그 다음에 리뷰할 만한 건 뭐 이거 SD와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뭐 크로스 프레임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그렇다면 바로 이거. 이런, 뒤집어졌다. RX 제로마루로 크로스 프레임 SD 건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런 면에서도 추천하고 싶은 좋은 키트입니다. 그게 크로스 프레임은 좀 비싸잖아요. 본체랑 크로스 프레임 따로 사면 괜히 속는 기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들어있으니까 하나 사는 기분이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색분할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그리고 등에 좀 놀라운 가방을 짊어지고 다니는 친구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SD 빌드 다이버즈 RX 제로마루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설명한 대로고요. 하나 만들어보고
과연 이걸 구입하길 잘했냐 못했냐라고 묻는다면 뭐 저는 SD 크로스 프레임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만들어 보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키트입니다. 근데 SD 건담을 모으기 때문에 이걸 모은다고 하면 그건 좀 말리고 싶어요. 좀 까다로운 키트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으로 완성시키기에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크기 비교 시간. 모델로이드 세비지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제가 가지고 논다고 이렇게 바꿔 끼워 놨거든요. 근데 세비지를 리뷰하려면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기서 한번 기념 촬영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리뷰 때 크기 비교나 하려고요. 이건 남는 부품 끼워 맞춘 정크 같은 느낌이고요. 아바레스트에서 람다 드라이버에 필요한 파츠만 갖다 끼워 본 모습입니다. 레바테인이 안 나오고 뭐 미스릴에서 람다 드라이버 탑재기를 하나 새로 만든다고 하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M9 파츠에다가 만들던 이런 람다 드라이버 부품만 꽂아 넣어서 이렇게 유사 아바레스트로 만드는 뭐 이런 설정이 있었어도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거 하면 재미없죠. 그럼 끝나겠습니다. 나도 유키오 성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세카이즈 노 소라가 미타 그대 안 되겠네요. 아야메 성우가 누마쿠라 마나미였더라고요. 누마쿠라 마나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성우인데요. 노래하면 목소리가 좋거든요. 근데 노래를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 마지막 화 스텝롤 올라가면서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못 알아봤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누마쿠라 마나미 역이라고 하면 반대구나. 아야메 역 누마쿠라 마나미 씨의 건담. 너무 이상하구나. 아야메 상의 건담.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